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거센 비바람을 일으키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최근접한 이후 서해로 올라오면서 전라북도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도에 초근접한 뒤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바람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어선들은 모두 피항해 텅 빈 항구에는 지금 잔 물결만 일렁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서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앞바다와 순창, 남원, 고창 등 태풍과 가까운 남부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조금 뒤부터는 전라북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9시 목포 서쪽 약 160km 해상을 지난 뒤 서쪽 바다를 가로질러 내일 아침 평양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전북은 내일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은 고창은 오늘 밤 11시, 전주와 부안, 군산 등 나머지 지역은 오늘 자정쯤이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전북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게 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순간 풍속은 서해안이 초속 40에서 60m, 내륙은 초속 35m가량입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8년 전 전북에 큰 피해를 남긴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셉니다. 당시 5명이 숨졌고 1,0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태풍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도내 모든 항구에 어선 3천여 척이 피항을 했고 국립공원 등 탐방로 130곳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27교의 방학을 연기하고 등하교 시간을 바꾸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점점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 바비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동 기자, 점점 이제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의 예상 진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제8호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약 20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22km인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점차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오후 9시쯤에는 전남 목포 서쪽 약 160km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3시쯤 백령도 남남돈 쪽 약 100km 해상을 지나 아침 9시쯤에는 평양에 상륙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태풍 바비의 중심은 밤 11시쯤 그리고 자정까지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고창 서쪽 180km를 지난 뒤에 자정쯤 부안과 전주, 군산 서쪽을 차례대로 지나고 나서 충남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전북은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순창과 남원, 고창, 전북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 서해남부 먼 바다에는 태풍경보, 나머지 지역에 태풍예비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지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태풍 바비 역대급 강풍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피해도 클 거라고 우려가 되고 있죠. 네, 앞선 특보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을 40에서 60 정도로 예고를 했었는데요. 네. 이보다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에서 초속 30에서 40m, 내륙에서는 초속 20에서 30mm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실제로 오늘 전남 가거도에서는 초속 43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들면서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풍과 함께 태풍 비바는 많은 비도 뿌리겠습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내일까지 50에서 150mm,
지리산과 덕유산 등은 250mm 이상 예상돼 침수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집중호우 때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마저 걱정인 상황이고요.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수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순간인데 많은 비가 또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바비 8년 전 그 태풍 볼라벤과 또 비슷한 경로로 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바비의 경로는 지난 8년 전인 볼라벤, 그리고 지난해 태풍 링링을 빼닮았고, 하지만 강도는 더 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 볼라벤의 경우에는 전북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북에서만 5명이 숨졌고 주택 180채가 부서지는 등 1,0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나금동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태풍 바비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최대 초속 60m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색인데요. 이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김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비바람에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려고 애를 씁니다.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우산이 힘없이 뒤집어집니다. 북상하는 이번 태풍 바비의 최대 풍속은 시간당 140km에서 210km로 초속 40m에서 60m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걸어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앞을 보기가 정말 어려웠고 걸어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강한 비바람이 불 때는 우산조차 들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풍속이 초속 17m에서 25m 미만이면 간판이 떨어져 날아가고 초속 33m 미만이면 지붕과 기압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초속 44m 미만의 바람이 불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고 초속 54m 미만이면 사람과 바위가 날아갑니다. 초속 54m가 넘으면 건물도 무너지는 등 모든 재난이 가능한 풍속입니다. 전라북도는 서해를 따라 올라오는 제8호 태풍 바비의 우측에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 바람과 상층의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해당합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강풍에 간판 등 시설물이 날리고 창문이 깨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강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8m 길이의 교회 첨탑이 맥없이 추락해 인도와 차량을 덮쳤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종이장처럼 찢어져 팔랑거리다가 근처 주택가로 떨어지고 가로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그대로 차도를 덮칩니다. 지난해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 링링의 피해 영상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테이프로 창과 셰시 사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강풍에 창틀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의 경우엔 간판이 문제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고정하고 손이 닿는 곳은 끈으로 잘 묶어줘야 합니다. 이음새가 녹이 슬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땐 바닥에 공간을 확보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쓰러질 우려가 있는 교회 첨탑은 볼트 조임을 확인한 뒤 철제 와이어 등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도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끈으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JTBC 뉴스 강혁구입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집 안팎 담장이나 축대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한 주택관리 요령을 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고쳐야 할 곳은 집 안팎의 축대와 담장입니다. 축대의 경우 받침대를 충분히 대주어 견고하게 하고 담장도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약한 부분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도시 지역은 옥외로 돌출된 간판이 위험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고정이 어려우면 아예 철거하거나 내부로 들여놔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 파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창문을 모두 잠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림이 심하면 종이나 천 조각을 끼웁니다. 침수 피해에 대비하려면 우선 갈라진 외벽이나 지붕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벌어진 틈새는 시멘트로 메우는 등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하수관 안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수구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침수되면 집 주변 집안이 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땅이 꺼지면 집 구조가 뒤틀려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바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배선이나 가스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손대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요령입니다. 야간에 전기가 끊길 때를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전라북도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었죠. 강풍에 5명이 숨지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12년 8월 29일에 방송됐던 리포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초속 4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전북의 농경지 3,9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하를 앞둔 사과와 배 등 과일 60% 이상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피해 면적만 1,700헥타르, 전체 농경지 피해의 40%에 이릅니다. 1,700헥타르의 논에서는 배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고창과 익산 등지에서는 수천 동의 비닐하우스가 강풍 피해로 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경지 피해가 워낙 많아서 피해 규모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넘어진 컨테이너에 깔려 48살 박모 씨가 숨지는 등 모두 5명이 강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산에서 12명이 강풍에 다치는 등 전북 곳곳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시설물도 강풍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주택 615채가 파손됐으며 가로수 2,500그루, 가로등과 신호등 60여 개가 넘어지거나 뽑혔습니다.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 200여 곳이 피해를 입어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북에서만 32만 가구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산업단지는 정전 피해가 없었지만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해 80여 곳의 공장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14호 태풍인 댄빈이 전북을 향해 북상하고 있어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